Let's go. 안녕하세요. 정성을 다하는 확인용부외과입니다. 오늘은 윤정희 원장님과 함께 당뇨발 치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심장혈관 흉부외과 전문의 윤정입니다. 원장님, 당뇨가 있는 분들은 발에 작은 상처만 나도 조심해야 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왜 당뇨 환자분들의 발의 상처는 잘 낫지 않는 건가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요, 이 겉으로 보이는 상처보다 그 내부에 복합적인 다른 원인들이 숨겨져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 발로 가는 혈액이 부족할 수도 있고요. 신경이 손상돼서 상처를 늦게 발견할 수도 있고요. 이 감염이 이미 깊게 진행된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면 당뇨발은 그냥 발에 상처가 생긴 것과는 좀 다른 걸까요? 네. 이 단순한 상처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상처가 잘 아물려면 혈액을 통해서 산소와 영양분이 충분히 공급돼야 하거든요. 그런데 당뇨가 오래되면 다리와 발끝으로 가는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면서 혈액순환이 떨어지게 됩니다. 여기에 신경손상도 영향을 줍니다. 이 발에 상처가 생기거나 신발에 쓸려도 아프지 않으니까 환자분들이 모르고 계속 걷게 되는 거거든요. 통증이 없는 게 더 오히려 위험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아프지 않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감각이 떨어진 상태일 수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세균 감염까지 생기면 이 작은 상처가 빠르게 깊어질 수 있고요. 심각한 조직 손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결국 혈관 문제도 있고 신경 문제도 있고 감염까지 같이 볼 수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당뇨발은 상처만 소독해서 해결되지는 않고요. 여러 가지 원인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말씀을 들어보면 당뇨발은 상처의 원인이 한 가지만은 아닌 것 같네요. 그러면 치료도 원인에 따라서 달라질까요? 그렇죠. 이 당뇨발은 겉으로 보이는 상처가 비슷해도 왜 상처가 생겼고 왜 낫지 않는지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당뇨발의 첫 번째 원인으로 혈액순환의 저하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힌 경우에는 어떻게 치료하나요? 음, 상처가 회복되려면 혈액이 발끝까지 충분히 도달해야 합니다. 혈관 검사에서 다리 혈관이 심하게 좁아졌거나 막힌 것이 확인되면 이 혈관 안으로 가느다란 풍선을 넣어서 좁아진 부위에서 풍선을 부풀림으로써 혈관을 넓히는 풍선 확장술이라는 걸 시행하게 되고요. 또 혈관 내 치료가 어려운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서 막힌 혈관을 우회하는 동맥 우회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막힌 혈관을 직접 열어주는 치료 이외에도 발끝으로 가는 혈류를 좋게 만들 수 있는 치료가 있을까요? 네, 환자에 따라서는 이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활성화되면서 발끝에 작은 혈관이 수축하고 허혈성 통증이 심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교감신경 차단술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교감신경 차단술은요, 막힌 혈관을 직접 뚫는 치료는 아니고요. 이 교감신경의 작용을 조절해서 말초혈관의 수축을 줄이고 혈류와 통증을 개선하는 치료입니다. 그 밖에도 환자의 혈관 상태와 기저질환을 확인한 후에 항혈소판 제제나 혈류 개선을 위한 약물 치료를 함께 시행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혈관이 좁아져서 혈액순환이 좋지 않으면 발에 난 상처가 회복되지 못하니 혈액순환 개선을 위해 혈관을 넓혀주는 거군요. 그렇죠. 원장님, 앞에서 당뇨발의 두 번째 원인으로 신경 손상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신경이 손상되면 환자분들에게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신경이 손상되면 이 발의 감각이 둔해지면서 신발에 쓸리거나 상처가 생겨도 환자분들이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통증을 느끼지 못한 채 계속 걷게 되면 이 작은 상처가 점점 깊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발의 상처가 아주 심해진 후에 병원에 오시는 경우가 많군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치료하나요? 저린 증상이나 화끈거림, 또 따끔따끔거리는 통증이 있는 경우에는 이 증상에 맞는 약물 치료를 시행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떨어진 감각을 약으로 완전히 되돌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신경 손상을 줄이기 위해 혈당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요. 매일 저녁 발을 확인해서 상처가 생기지 않았는지 꼭 체크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상처가 생겼다면 이 상처 부위에 압력이 가해지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원장님, 상처에 감염이 생기면 조직 손상이 더 심해진다고 하셨는데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치료가 더 급해지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당뇨 환자들의 경우에는요,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감염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상처 주변이 붓고 빨개지거나 고름과 진물이 나오고 냄새가 난다면 이 감염을 의심해 보셔야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상처에서 검체를 채취해서 원인균을 확인하고 또 감염 정도에 맞는 항생제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 고름이 고여 있으면 배농술이 필요할 수 있고요. 이미 괴사하거나 감염된 조직은 변연 절제술을 통해서 제거해야 합니다. 상처가 이미 깊어지고 조직이 많이 손상된 경우에는 어떻게 치료하나요? 먼저 괴사 조직과 감염 여부, 또 상처의 깊이와 혈류 상태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상처에 적절한 드레싱을 선택하고요. 진물과 부종이 많은 경우에는 음압 상처 치료를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또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고압 산소 치료나 체외 충격파 치료 등 조직 회복을 돕는 보조 치료를 함께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 혈관이 막힌 환자에게 상처 치료만 반복하거나 감염이 진행된 환자에게 혈류 치료만 시행해서는 충분히 치료가 될 수 없습니다. 어떤 원인이 가장 시급한지 확인하고 필요한 치료를 적절한 순서로 연결해야 합니다. 그런데 말씀해주신 치료를 각각 받으려면 여러 진료과를 따로 찾아가야 되나요? 상처는 창상 치료를 받고 혈관이 막혀 있으면 혈관 치료를 받고 또 약물 치료는 내과에서 따로 받아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꼭 그렇진 않습니다. 이 당뇨발은 여러 원인이 함께 작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 곳에서 환자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필요한 치료를 연결하는 이 통합적인 접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당뇨발을 전문으로 치료하는 통합센터가 늘고 있고요. 이런 통합센터에서는 상처만 보는 것이 아니라 혈관 상태와 신경 손상 여부, 또 감염의 범위, 상처의 깊이까지 함께 확인합니다. 환자분들이 여러 진료과를 찾아다니면서 치료 방향을 고민하지 않도록 진단부터 치료와 창상 관리까지 하나의 과정으로 연결해서 치료하는 거죠. 말씀으로 들으니까 통합 치료가 왜 필요한지는 알 것 같은데요. 실제로 환자분이 병원에 오시면 어떤 검사를 받고 치료는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실제 치료 장면을 보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럼 지금부터 실제 환자분들이 어떻게 진료를 받고 치료를 받는지 이 과정을 보면서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발등을 만져보시는 건 무엇을 확인하는 건가요? 발끝까지 혈액이 잘 흐르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발등과 발목의 맥박을 만져보는 겁니다. 양쪽 발의 온도와 색깔을 비교하고요. 발이 유난히 차갑거나 창백한 경우에는 혈액순환이 떨어져 있을 가능성을 생각해야 합니다. 진찰에서 혈액순환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면 바로 혈관 검사를 하게 되나요? 네, 발의 맥박이 약하거나 상처가 잘 낫지 않는 경우에는 혈관 초음파나 CT 혈관 검사 등 이 다리 혈관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혈관 조형 검사를 시행해서 어느 부위가 얼마나 좁아졌는지를 더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혈관이 막힌 것이 확인되면 어떤 치료를 하게 되나요? 네,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풍선 확장술이라는 시술을 하게 됩니다. 이 혈관 안쪽으로 가느다란 도관을 넣어서 막힌 부위까지 얇은 풍선을 혈관 안으로 넣게 되고요. 딱 그 좁아지거나 막힌 부위에 풍선을 위치해 놓고 풍선을 부풀립니다. 그럼 이 풍선이 미는 힘으로 혈관이 같이 커지고요. 혈류가 개선될 수 있습니다. 시술 전에는 혈류가 중간에서 끊겨 보이지만 이 치료한 후에는 발끝 방향으로 혈관이 잘 이어지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혈관을 직접 열어주는 시술 이외에도 발끝의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치료가 있을까요? 네, 이 환자에 따라서는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활성화되면서 발끝에 작은 혈관들이 수축하고 허혈성 통증을 심하게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교감신경 차단술을 고려해 볼 수 있는데요. 지금은 이동식 엑스레이를 보면서 시술하고 계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 목표 신경 부위를 정확하게 확인한 뒤 신경 주변에 약물을 주입합니다. 이 교감신경의 작용을 조절해서 말초 혈관의 수축을 줄이고 혈류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는 거죠. 실제 교감신경 차단술 전후에 환자 발의 온도를 확인해 보면요. 시술 후에 혈류가 개선되면서 발의 온도가 상승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혈류를 개선한 뒤에는 바로 상처 치료를 시작하나요? 네, 상처 치료도 물론 중요하고요. 이 손상된 조직이 회복하려면 충분한 산소가 공급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고압 산소 치료를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 환자분이 들어가시는 곳이 고압산소 치료실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 고압 산소 치료는 일반 대기압보다 높은 압력의 환경에서 고농도 산소를 공급하는 치료입니다.
이 높은 압력에서는 혈액 속에 산소가 더 많이 녹아들 수가 있고요. 그 산소가 상처 주변의 조직으로 잘 전달이 되는 거죠. 지금 상처 주변에 기기를 대고 치료하고 계시는데요. 이건 어떤 치료인가요? 이건 바로 체외 충격파 치료입니다. 이 상처 주변 조직에 적절한 물리적 에너지를 전달해서 미세순환과 조직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치료죠. 당뇨발 환자분들은 주사 치료도 받게 되나요? 네,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주사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 감염이 확인되면 이 감염의 정도와 원인균, 또 환자의 신장 기능을 고려해서 항생제 치료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 외에도 혈액순환이 저하된 경우에는 혈류 개선을 위해서 약물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든 환자에게 같은 주사를 사용하는 것은 아니네요. 네, 맞습니다. 통증과 감염 여부, 그리고 혈당, 영양 상태까지 모두 고려한 후에 환자에게 꼭 필요한 주사 치료를 선택하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상처 자체는 어떻게 치료하나요? 먼저 상처의 깊이와 감염 여부, 또 괴사 조직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필요한 경우 회복이 어려운 괴사 조직을 제거하고 감염과 진물의 정도에 맞는 드레싱을 선택합니다. 상처가 발바닥에 있으면 계속 걷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발바닥 상처에 계속 체중이 실리다 보면 상처가 다시 벌어지거나 깊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상처의 위치에 따라서 보행을 조절하거나 보조기와 특수 신발 등을 사용해서 압력을 분산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실제 치료 과정을 보니까 환자분들마다 받는 치료가 모두 다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어떤 환자는 혈관을 먼저 열어줘야 하고요. 어떤 환자는 감염을 빠르게 조절하는 것이 우선순위인 경우가 있습니다. 또 혈류가 회복된 후에는 산소 공급과 조직 회복 치료, 창상 관리가 함께 이루어져야 하고요. 이 당뇨발 통합 치료의 핵심은 여러 치료를 모두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환자에게 꼭 필요한 치료를 적절한 시점에 연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당뇨가 있는 분들이 상처를 발견했을 때 꼭 기억해야 할 점을 말씀해 주세요. 이 당뇨 환자의 발에 생기는 상처는요, 크기만 보고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이 상처가 작아도 잘 낫지 않거나 또 발이 차갑고 색깔이 달라진다면 병원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상처가 붓거나 진물이 나고 고름이나 냄새가 생기는 경우에는요, 감염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오셔서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당뇨발 치료에 대해 꼭 알아야 할 중요한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신 윤정희 원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당뇨발로 고민하는 우리 환자분들과 또 가족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허균흉부외과 당뇨발 통합센터의 윤정희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